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당신에게서 뻔뻔히 나네요. 세상은 다르게 행복하네요. 겨울의 소화 신기한 이상이 돌아가는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이 장기를 닮았네요. 더 있는 끝이 없다.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당신이 그릴 때, 당신이 그릴 때, 다시 장미라고 할래요. 이쁘다, 장미야. 당신에게서 건네근이 나네요. 좋아, 좋아. 잠못 이룬 나를 재구복하네요.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거두든 사랑을 쟁취하든 거저와 공짜는, 여러분 오늘은 자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성공해봤어요? 자,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와 엄광복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이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비서. 그쵸. 일단 상상 속에 맡겨놓고 두 분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애 대표님부터 우리 봉숭아땅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미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엄광복 더욱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에서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이 두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부 맞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이가 몇이야? 막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명을 좀 해주세요. 몇 년생이세요? 저는 54년 말띠 71세입니다. 54년 말띠. 저도 말띠예요. 저는 66년 말띠예요. 좋습니다. 네, 저는 74년 호랑이띠입니다. 와, 51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 차이 몇 년? 20년. 와. 일단은 궁금하죠? 여러분이 조용히 하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쩌다가 부부가 되셨어요? 먼저 제가 H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파트너의 고객이 핸드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그거 바꾸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핸드폰 회사의 지사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 만나게 됐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럼요. 핸드폰 대리점은 아니고요. 네. 핸드폰 갖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월급쟁이 이제 지사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일 때문에 만나긴 만났네요. 자,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2년 전이요. 12년 전. 와, 12년 전에 만났는데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같이.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혼자라는 걸 들었지만 저는 남자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고,
참고로 제가 고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제가 좀 핸드폰 소개를 한 30명 해줬거든요. 그래서 밥 좀 사라고 그 말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일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밥을 한번 사라겠더니 결혼하재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고민한 거를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진솔하게 느껴졌고, 아, 어느 리더와가 다르게 좀 리더다운 면모가 보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면역 제품을 좀 찾고 있다라는 걸 거꾸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2년이 한 1년 정도 이제 폴라이프 사업을 하면서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궁합이 되게 잘 맞는데도, 둘 다 이제 주도적인 성향의 리더다 보니까 어떤 게 딱 부딪힘이 있어서 서로 싸우다가, 근데 제 사업을 할 때 저 혼자 사업한 것보다 여기 이제 스폰서이신 이분이 저랑 같이 사업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혼인신고 하자고 하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와, 자, 사랑해서 한 거예요? 일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말에 우리 엄 대표님 궁금합니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 지금 말씀한 대로 둘 다 사랑은 거리가 좀 멀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 솔로로 5년 동안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고, 우리 사장님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서 거의 1년 정도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남끼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있고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맞춰주고 모든 걸 했었는데, 사업적인 편에서는 맞춰주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서로 납득이 안 됐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갖고, 밤에 저녁에 퇴근 직전에 대판 싸웠습니다. 나 이제 이 사업 안 한다. 혼자 해라. 그리고 이제 안 한다고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막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다. 아니, 그날 저녁에는 그냥 잤던 것 같고요. 그냥 다음날, 이제 특별히 제가 뭘 말을 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가서 혼인신고 하자고. 제가 먼저 그냥. 싸우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싸우고 나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영영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크게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이분이 옆에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둘 다 빚도 많고, 둘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끼리 같이 협력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가장 바라는 게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비즈니스적이지만 거의 99%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이. 와. 여러분, 그냥 남자 꼬시고 싶을 때 저 남자랑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싸워. 그리고 다음날 혼인신고 하자게.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자, 혼인신고 하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얘기 해도 될까요? 네. 땡자 못다고 그 생각을 안 했고요. 혼인신고 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이제 만나기 전에, 제가 혼자 5년 동안 솔로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사업 실패하고, 금전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힘들었었는데, 특히 옆에 여자가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도 없죠. 뭐 이래저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토요일 날 갔었는데 내일 일요일 날 교회 가시라고 유명한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해놓은 것도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저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 되기 싫고요. 이제 거절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장로님 되시는 분이
저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헐 수 없이 11월 달 약간 추울 때 잡혀갔어요. 그때는 이제 뚜벅이로 다닐 때인데 잡혀가갖고 교회 아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절을 못했죠. 앞에서 추운데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근데 갔는데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맨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남들 기도할 때 졸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딱 해놓은 순간에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갔었으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왕 한 김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저 지금 여자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엉뚱하지만. 근데 기도를 했을 때 그때가 59이거든요. 59에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데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고 나서 생각한 게 내 나이가 59인데 그럼 돈 있는 여자를 소개한다 그러면 60, 70 막 이런 분들 아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젊은 여자를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의 큰 그래도 중간 정도 크게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저 중간 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적어지고 담임 목사, 부목사도 다 적어지고 저만 이렇게 천장에 달 정도로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두 팔 벌리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졸면서 봤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봐서 점심 얻어먹고 가야 되는데 안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2시 예배를 보면 태워다 준다고 그랬고 2시에 가서 오전 예배 봤을 때 기도행 뭐냐?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도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3개월 뒤에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박미애 사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자, 사랑 이야기는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반대, 가족들의 반대 있었을 것 같아요. 짧게 그 두 이야기 좀. 그것도 직접 가서 경험한 대로.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갖고 여름에 이제 지금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여름인데 장모님 생신 때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코 껴갖고 이제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가면은 분명히 거절할 거고 힘든 부분을 이제 느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우리 지금의 박 사장님의 오빠들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언니도 있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 큰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이제 느닷없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네, 누구냐고. 근데 이제 대답을 했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 먹었냐고.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거짓말 해야 되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나? 근데 저는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사는 거고 뭐 나이 많다고 빠꾸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나이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9살입니다. 밥 먹고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싸 천물병 싸 해주더니 바쁘다고 오빠들은 가고 그 앉아서 얘기 좀 한다고 그러더니 바쁘다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인사하고 분위기는 진짜 초상집 분위기였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박미애 대표님이 그 세대 차이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세대 차이. 제가 39에 59세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네, 30대와 5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조교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대화는 이제 신체적인 거야, 이렇게 티가 날 수 있겠지만, 살짝 티가 날 수 있겠지만, 워낙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젊어 보이시잖아요.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시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이 제 나이대로 들었다면 제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자꾸 제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 관리를 잘 하셔라. 그러면 이제 혼자이신 분들은 좋은 여성분들, 젊은 사람분들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제 우리 엄광호 사장님이 좀 젊은 20대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봤던 대기업 다니실 때 그런 경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교회에서 구역장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좀 소통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거 크게 많이 못 느끼고,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건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노래를 부르시면 이제 그 옛날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겠고, 저는 또 이제 7080 좀 부르면 여기서 전혀 모르신대요. 그래서 그때 좀 노래 때만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이나 뭐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늙은 건지 여기가 젊은 건지 알 수 없겠습니다. 세대 차이 별로 못 느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엄광보 대표님이 잘 맞춰줘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잘 세대 차이를 못 느끼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랑 이야기 재밌죠?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88234였거든요. 23살 어린 여자하고 살아보고 죽자. 9988234. 그런데 20살 어린 여자하고, 그런 얘기 있었죠. 9988234. 그런 느낌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은 지금, 이제는 처음 만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상황이?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죠. 이제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너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많이 후원하는데 시간과 돈을 좀 쓰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선교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도 더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꿈은 대부분 자기 가정, 자기와 자기 가정 정도의 목표를 꾸는데, 저희 둘이는 좀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어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멉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자리 오기까지 인생 살면서 누구나 힘들 때 있었겠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 하나씩만 나눠볼까요? 네, 저는 뭐 우리 저기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막내딸로 살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저는 남원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수원에 와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수원에 와서 편안하게 또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결혼했고 14년 동안 주부로서만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던 살림만 했던 주부인데, 갑자기 이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제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남편은 절대로 반대이기 때문에 10원도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혼한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인내하고 참다가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박차고 나왔는데, 정말 핸드폰 요금도 주지 않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친구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H사에서 완전 바닥인 삶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650까지 벌다가, 이것도 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이제 폴라이프로 바꾸게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1%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의 배신. 이게 가장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그렇게 이뻐 보이던 사람들과 동물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느낌? 상당히 외로움을 원래 안 타는 스타일인데 어려움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늘이 없어져 버린 느낌? 그래서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정말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주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혼자 떼동댕이 쳐진, 믿었던 사람한테 대한 배신감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엄광복 대표님.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딱히 어렵다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는
5년 동안 솔로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그때가 시기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중매해줘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금전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원에도 있었고, 그다음 송탄에도 있었고, 청주에도 있었고, 개개인적으로 없는 그때는 뭐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땅을 잡혀갖고 그거를 근거로 돈을 빌려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사무실도 내주고 함께 사업하면서 도와줬는데, 그 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난 건 아닌데 시간 차이로 다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도 뒤통수를 치고, 사무실을 내줘갖고 이거 갖고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 벌게 지원해줬더니 저 몰래 그걸 팔아먹으려고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세 사람한테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뒤통수 맞았으면 괜찮은데 도와주고 나서 배신당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쪽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같았었고 착한 사람이었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함께한다고 철석같이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거를 보고 두 번 다시 이쪽 세계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을 때가 아마 최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갖고 박민희 사장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아주 최고의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신은 정말 그냥 주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선물처럼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가장 힘든 게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그죠? 그런데 또 사람에게 이렇게 치유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봉숭아학당과의 인연도 궁금해요. 그죠? 네, 우리 네. 우리 송차훈 교수님의 그 책을 보고, 저는 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도 하나 꼽자면 책이에요. 다 사람들의 말, 성공 방법들은 각자 다양한데 그게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어서 기준이 책이 됐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데일 카네기부터 책들을 많이 봤는데, 보통 책은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잖아요. 어렵고, 그죠? 근데 우연찮게 이문태 사장님, 여기 아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책 선물을 받습니다. 카페에서 얘기 나누다가 헤어질 때 정말 멋진 분 거의 책이다라고 하면서 주길래 집에 가서 봐자마자 바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설책 보듯이 빠른 속도로 읽은 게 아니고요. 좀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 글을 읽는 순간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가벼우니 그릴 수 있는데, 저같이 고난을 겪어보고 연단을 경험한 사람은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봐서는 거기에 사진도 나와 계시잖아요. 네. 너무 유쾌해 보이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머리형보다는 그냥 단순해 보이고 그냥 유쾌해 보이고 이래 보이는데, 교수님이시잖아. 그러면 머리가 또 좋으실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책 주인공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송차훈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약속을 잡아달라. 그래서 이문태 사장을 통해서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점심 여기서 얻어먹고, 우리 오영재 교수님의 그 점심 먹고 정말 감동 먹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섬기는 모습에, 와,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걸 또 깨달았고요. 두 분이 정말 궁짝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고 많은 분들을 살릴 거라고 믿음이 확 왔습니다. 와, 작년에 우리 총장님 책 복을 짓는 리더의 삶, 그거를 우리 이문태 소장님이 선물을 해드렸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근데 대단하신 게 저랑 닮은 꼴이에요. 정말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좋은 책 보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최진석 교수님 한 편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박미애 대표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셔서 밥을 드렸는데, 우리 소통공감 박사 과정도 하셨죠? 자, 그 과정 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시죠.
소통공간 박사가 일단은 그 타이틀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들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강의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필을 올려줄 때 조금 더 그게 좀 올라가면 이미지가 더 소통이 잘 되는 리더로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타이틀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주부에서 바로 사업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하나에 소통공간 박사 하나 딱 두 개예요.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소통공간 박사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여기 오행자 교수님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송창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는 제가 사상 체질을 가볍게만 그냥 들었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음식이 맞는 음식을 그냥 각자 건강을 위해서 그 음식을 배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듣는 순간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음인일 경우는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식사 예약을 할 때 먼저 물어보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좀 소화기능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좀 배려를 하면서 식사를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좀 소통 공간 박사의 그 내용에 사상 체질의 디스크 기질까지 같이 겸비돼 있어서 저는 이제 건강도 뭐 공부를 15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로 비즈니스적으로 상대에게 맞게 비즈니스를 안내를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전달했을 때 호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소통 공간 박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 모두 공간 받으시길 박사를 바래요. 아니 소통 공간 박사를 제대로 배우셨네. 박사님으로 인정합니다. 또 한 번. 자, 그런데 우리 엄구한복 대표님은 우리 박미애 대표님 오작하니까 계속 끌려왔어요. 근데 어떠셨는지. 맞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갖고 누구 말 맞다나 하버드대 가기 싫어서 대학교 안 갔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기 싫어서 안 갔는데 전국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대학교 뭐 총장이든 어떤 대단한 배우신 분들이 나중에 물어보는 얘기가 어느 대학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대학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 대학교까지는 나왔구나. 저렇게 강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사람 심리나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거 보면 많이 배운 놈인데 왜 대학원을 안 갔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미애 사장님이 여기를 공간 박사 과정을 가자고 그랬는데 하기 싫은 가서 공부를 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연속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왔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수료를 하면 학사모를 찍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학사모 찍고 나도 공간 박사야. 그리고 박사라 타이틀 그게 수료증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 수료증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 붙어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간 박사 이렇게 땄다. 그래갖고 프로필을 올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와 박사. 그래갖고 사진을 올렸더니 그 바쁜 와중에 언제 박사학위 땄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 회사 대표 사장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죠. 공간 박사 따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이틀 동안 바빴으니까. 그랬더니 와 대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났거든요. 전 박사 지금 학위 받아갖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왔지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감 그렇게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파트너도 왔었는데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우리 다른 분들도 계셨었는데 같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공감도 하고 그다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상담도 해주고 별걸 다 해봤지만 여기 와서 공간 박사 루트를 받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또 생기는구나 하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까 큰 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 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1차 목표는 네. 제가 처음 2년 동안은 저희를 위해서 집중 달렸다가 2년 후에 역대 연봉자가 된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단 집중해서 듣게 됐어요. 처음에 원래 성공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파트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투잡, 쓰리잡을 하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고 너무 막 엄청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억대 연봉자들을 한 300명 만드는데 좀 시간을 써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5년 5개월 만에 회원이 17,000명으로 늘어나면서 23억의 월 매출 23억을 달성하면서 연봉 10억의 자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억대 연봉자는 자기 가정을 위하는 정도고 좀 연봉 10억의 자리 100만장자들을 한 100명을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직 젊다 보니까 그때 여기 사장님이 71세지만 체력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37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여기 또 말 뛰고 제가 또 호랑이 뛰잖아요. 야, 세다. 운전도 너무 잘하시고 저희는 막 10시간도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체력이 돼요. 그리고 강의도 뭐 몇 시간씩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준비는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자기 목만 이렇게 좀 어떤 대우받으려고만 하는데 저희 밑에부터 성장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을 성장시켜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노후가 지금 너무 우리가 초고령화로 우리나라 맞아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견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강 사업도 잘 못 알아본다는 것도 좀 아쉬운 거지만 계몽 운동에 가깝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생활, 어떤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의 모습. 그래서 리더의 삶이라는 우리 총장님 책이 저한테는 제가 원하는 삶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런 거에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었고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을 저희와 같은 리더를 100명 만드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한 100개 정도 외국에 짓는 게 제 꿈이라 한 20억 정도를 헌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르신들은 적어도 300에서 500 정도의 매월 생활비 노후자금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보상 플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돕고 싶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좀 전국을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지금 연봉 20억이에요? 네. 와, 그럼 둘이 합치면? 여기는 연봉 5억이고 더 조금이네요? 스폰서인데요. 네. 저는 이제 최고직급이고 여기는 그 다음 직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5,5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었던. 5억이고, 10억이고, 대박이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그 얘기는 맞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남남에 있었잖아요. 그 사업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한 사람을 형평상 스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 한 사람을 파트너라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통장도 따로따로 해갖고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땡전 한 푼 없었잖아요. 돈도 뭐 16만 원도 진짜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막 힘들고 뭐 점심 끼니 사 먹을 것도 없었고 걸어댕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렇게 힘들게 지낸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처음에 사업할 때도 돈이 없어갖고 이제 빌려서 사업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고 근데 그때는 힘들고 빚도 많이 저 혼자 이제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대답도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빚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끼니 이렇게 잘 힘들게 먹고 잠자리도 힘들게 지냈고 막 이런 것만 느꼈지 뭐 빚이 많은 거는 얼굴이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생기고 근데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 좋고 리더의 모습만 보고서는 같이 큰 그림을 그렸던 거고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저는 혼자니까 100만 원만 있어도 먹고는 살아요. 그렇다고 빚 갚는 건 아니잖아요. 빚은 못 갚지만 먹고는 사는데 우리 사장님 형편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650씩 돈을 벌고 있는데도 혼자 솔로로 나와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나는 내 꿈은
이 사람을 돈 버는데 집중을 해서 아. 1차 꿈이 이 사람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을 버는데 초집중을 해갔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예요? 플러스 저 사람이 솔로라는 거를 알고 수익 달라고 1년 동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제 꿈은 맨 처음에는 우리 지금 박미애 사장님 돈 버는데 승진하는데 초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큰 직급을 못 갔죠. 두 번째는 많은 파트너들이 많은 사장님들이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돈 벌게 도와주려면 제 거에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먼저 돈 벌고 먼저 승급하고 이런 쪽으로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의 꿈은 묻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꿈이 그 전에는 꿈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박미애 사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꿈, 그 꿈을 이루려면 혼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체력이 닿는 한 우리 박미애 PID하고 많은 사장님들을 도와서 그거를 결과를 내게끔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게 직급은 갔어요. 그 늦게 직급은 갔어도 71세에 그 연봉 5억 정도 되면 그냥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와. 도와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71세에 20년 차이, 좀 20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20년 차이랑 살잖아요. 그것도 연봉 10억짜리랑 같이.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저의 꿈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야.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총장님도 저하고 10년 가까이 계속 함께 오면서 오행자 교수가 잘 돼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용해 먹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총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방송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요. 잘 선택하셨어. 네, 맞아요. 내가 보니까 혼인신고 잘했어. 네. 여러분도 잘 골라갖고 일단 혼인신고를 해. 그러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거 혼인신고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분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강의 살 때보다 더 떨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경순 간사님, 강사님. 소통공간 박사 같이 했잖아요. 저분도 좀 초청하고 싶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 파트너들도 일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오행자 교수님과 우리 성창호 교수님과 우리 박경순 강사님이 오셔갖고 스트레스 좀 풀어주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해봤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초대할 때 나올 때 춤추라 그랬으면 저 안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파트너들한테도 춤추라 그러면 난 강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최초로 제가 춤춘 거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자리, 정말 멋진 자리 초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거든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윈윈한다면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광국 대표님도 한 말씀. 저는 오늘 여기 처음에 아까 와서 그 사람들 몇 분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 안 계신 자리에서 토크도 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아주 마음 편하게 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즐겁게 막 분위기 띄워주고 막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나 나서서 하는 거는 별로 쑥스러워갖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 지가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할 줄은 알지만 이제 몸이 굳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맨날 강의만 하고 이제 거룩거룩 문화에 뭐 이렇게 엄숙한 리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쑥스러웠었는데 여기 와서 깨달은 거는 아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좋은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또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